반갑습니다. 차트로 보는 세계경제 제2강 이데일리온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요즘에 오늘 날씨가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차트로 보는 세계경제 제2강입니다. 좀 관점을 바꿔서 뉴스만 보고 차트를 분석을 하지 말고, 우리가 뉴스가 해외 시장은 뉴스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목을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라고 지었습니다. 자, 오늘 제2강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는 관점입니다. 저도 실은 이게 어려워요.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자. 즉, 추세를 인정하자.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합니다. 추세를 인정하자고요.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추세 인정하는 것이. 주식 매매든 선물 매매든 혹은 옵션 매매든 추세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 선물을 하시든 주식을 하시든 가급적 추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하단에 요 해외 선물 옵션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로 소통방에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규를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거기 오셔서 궁금한 거 계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또 거기 들어오시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이전 강의, 제가 했던 해외 옵션 매도 강의 볼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이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추세를 인정하자. 이게 어려운 작업입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할 방향입니다.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S&P 500 3월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자, 유심히 보십시오. 지금 이게 현재 오늘 상황이고요. 이 봉이 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긴 꼬리가 발생했어요. 긴 꼬리가. 이걸 보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대응 방향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는 것을 분석해 보고 싶은데, 이제 그 이전에 먼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윗꼬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계속 올라갈까요? 아니면 하락할까요? 뭐 나름대로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선물을 나름대로 연구하신 분들은. 자, 차트를 보고 한번 세계 경제 예측해 보기입니다. 예측 1. 자, 비록 윗골이 발생했지만 가격이 122평선 못합니다.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242평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산타 랠리가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가격이 요 122평선 지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요 242평선 여기 있고요. 122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0평선 위에 있고 지금 242평선 위로 향하고 있는데, 실은 어제는 터치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라면 자, 쭉 상승할 것이냐? 우리는 차트를 보고 앞으로 세계 경제를 예측해야 됩니다. 일단 세계 경제의 중심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걸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일반적으로 차트 공부하신 분들은 자, 윗꼬리가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윗꼬리가 생기면 하락의 징조라고 많이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질 수 있을까? 왜? 계속 요즘에 무슨 뉴스 나옵니까? 경기 침체란 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12월 달 무역 적자가 지속되면 9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 9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지속된다는 것은 1997년 이후, 즉 IMF 이후에 처음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윗꼬리가 생긴 걸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하락할까?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방향을 세워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예측한 방향이 있을 것인가. 그 예측을 신뢰하고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S&P 500 선물 차트를 보고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거꾸로 유추해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갑자기 왜 이렇게 긴 꼬리가 발생했지?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한번 의문을 품어보십시오. 이렇게 긴 꼬리가 벌써 100포인트가 넘습니다. 130포인트. S&P가 이렇게 130포인트 저점에서 150포인트 가는 것은 상당히 드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긴 윗꼬리가 생겼냐고요. 자, 거꾸로, 즉 여기서 거꾸로란 말은 일반적인 순서 바꿔서 일반적으로 뉴스를 보고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그렇지 말고 차트를 보고 한번 뉴스를 검사해 보겠습니다. 모른다는 가정에서 뉴스를 몰랐다 가정하에 왜 이렇게 움직였지? 차트가? 큰 윗꼬리가 발생했지? 그리고 나서 한번 뉴스를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밤 미국 시장 주요 지표입니다. 즉 어젯밤입니다. 화요일 밤 우리 시각으로 22시 30분, 즉 밤 10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길래 이렇게 큰 변동을 주냐고요. 자, 잠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공부 차원에서 상식 차원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상치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했어요. 그때 발표한 게 원래 예상치는 0.3%, 이전에 0.4%였다가 0.3%로 아마 더 축소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더 많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줄어들었습니다. 0.1%로. 그다음에 년 11월 비교해서요. 작년 11월에 비교해서는 7.7%에서 예상치가 7.3% 줄긴 줄었죠. 근데 더 줄었어요. 더 실은 경기에는 좋은 현상입니다. 왜? 물가가 다운되고 있다. 그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작년 11월에 비해서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전에 6.3%에서 실제 6.0%로 예상치보다 좀 더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공부 차원에서 CPI가 뭐냐,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즉 CPI는 미국 고용통계국에서 매월 발표하는 지수로서 미국 전체 또는 세부 지역별로 소비재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해 도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시간 경과에 따른 평균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말이 어렵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실질 임금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쉽게 물가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의 변동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또 다른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비슷한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즉 Consumer Price Index CPI입니다. 도시 가게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 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시각에서 물가 변동을 측정하며 구매 동향 및 인플레이션의 변동을 측정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가가 오른다 그러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 뭐야? 소비자 물가지수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있습니다. 코어 CPI입니다.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가 변동을 측정합니다. 식품하고 에너지, 실은 미국의 주요 인플레이션 원인이
에너지, 원유 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원유 가격 낮추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창출되는 것이니까. 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한번 알아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또 참고할 수 있으니까. 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지난달에 10월입니다. 10월에 298.01에서 11월입니다. 11월에 297.71로 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대비 0.3포인트입니다. 퍼센트가 아니라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그럽니다. 포인트는 0.3포인트입니다. 퍼센트하고 포인트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또 지난달에 비해서 0.2% 낮아졌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공부했습니다. 과연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가 이걸 예상치를 안다고 해서, 자,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예상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전에 0.4%였는데 예상치들이 전문가들이 예상한 게 0.3%였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발표 전에 매매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고요. 월간, 연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 투자자들은 뉴스를 분석해서 투자에 활용 가능한가? 자, 일반적인 그냥 개미 투자자예요. 뉴스 보고 예상치가 좀 좋게 나오겠더라 라는 걸 보고 투자에 활용 가능합니까? 또 뉴스를 잘 분석해서 예상치 되면 어떻게 할 거야? 투자 실행에 옮겼다고 해서 그것이 실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도움이 되었으면 타짜입니다. 자, 그런데 대응 방법입니다. 어젯밤에 10시 반에, 밤 10시 반에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미국 주식이나 미국 선물 옵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때 변동성이 심할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응 방법을 미리 모색하는 겁니다. 그럼 그 대응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요 옵션 양매수 혹은 발표 후 또 한쪽으로 크게 쏠림을 확인한 후 되돌림을 예상하고서 또 옵션 매도도 가능할 겁니다. 나름대로 발표 전에 예상치를 분석해서 꼭 전문가의 예상치 아니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예상치를 분석해서 한번 미리 대응하는 겁니다. 미리 대응해야 손실이든 수익이든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놨어요. 4,200선, 4,300선. 이전 고점이 4,361입니다. 요 CPI 발표 전 그래서 상승했습니다. 이때가 딱 발표하기 직전입니다. 발표하자마자 위로 그냥 불꽃쇼를 펼쳤습니다. 여기서 한번 예측해 보는 거예요. 옵션 양매수 전략은 어떨까? 발표 전에 이 시점입니다. 발표 전에 옵션 양매수 어떤 전략을 펼쳐볼까요? 자, 옵션 양매수 전략은 즉 행사가, 즉 가격, 행사가와 가격을 비교하는 겁니다. 저는 보통 이제 가격 측면인데 약 프리미엄이 옵션 가격이 10 정도 되는 10에서 약 15 정도 되는 거. 10은 $500입니다. 또는 $750. 달러로 계산하면
이 정도 되는 옵션 가격을 일반적으로 선택해요. 그리고 한번 변동폭이 심할 걸 예상하고 한번 진입해 보는 겁니다. 다시 차트로 가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10시 반 발표하기 전에 푸시든 콜이든 뭐 행사가는 나름대로 정해서 누구는 행사가를 정할 수도 있고 누구는 가격으로 정할 수 있고 저는 일반적으로 가격을 봅니다. 양 매수 포지션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으로 이렇게 되돌림 없이 계속 갔다면 양합, 우리 옵션 양매수는 양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콜 옵션은 10짜리였다. 풋 옵션이 10짜리였다. 양합이 20이죠. 양합 플러스가 될 수 분명히 됐을 겁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그런데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플러스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아마 심할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옵션 매도 전략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대응 방법만 미리 한번 모색해 볼게요. 발표 전에 어떻게 하느냐. 자, 발표하기 전에 분명히 100포인트 이상 상승할 걸 생각하고 옵션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올랐죠? 그러면 당연히 자, 이 계속 올라서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쯤 좀 하락을 좀 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정도 선에서 혹은 가격 이 정도 행사가에서 콜 옵션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콜 옵션 매도입니다. 되돌림을 생각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미리 발표 전에 진입을 해야 수익이든 손실이든 발생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옵션 양매수 전략을 살펴볼 수 있고 누군가는 옵션 매도 전략을 살펴볼 수 있고. 자, 실은 아마 옵션 양매수 많이 하셨을 겁니다. 혹은 자, 내가 정확히 알아. 정확히 오를 거야. 그러면 뭐만 하느냐? 콜 옵션 매수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날은 지표 발표가 있을 때는 양매수 전략을 쓰는 겁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양매수 전략 들어가서 다 청산했다면 수익일 겁니다. 양합이. 그런데 가지고 있으신 분은 아마 다 마이너스일 겁니다. 양합이. 그리고 자,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이죠. 엄밀히 말하면 오늘 방송 11시에서 12시 반, 12시 끝나고 나서 새벽 4시에 뭐가 있습니까? 새벽 4시입니다.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 금리 결정할 겁니다. 금리. 자, 금리가 하도 말이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5% 이상까지 올리겠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6%까지 나왔어요. 대체 얼마나 올릴 것인지. 50bp는 기정사실인데 75bp는 좀 컨센서스가 낮고요. 그래서 이미 예상하는 바입니다. 근데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밤 새벽 4시도 변동폭이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S&P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오늘 밤 새벽 4시에 FOMC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이런 꼬리가 위든 아래든 아니면 꼬리가 아니더라도 아예 그냥 장대 양봉이든 장대 음봉이든 출현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혹시 어제 한번 양매수 전략 실패하신 분들은 오늘도 한번 해볼 만해요. 대신에 옵션 양매수는 철저하게 손절 라인을 정하십시오. 이미 옵션 매수는 손실 각오하고 진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발표 있을 때 가끔씩 옵션 매수는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옵션 매도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 있을 때, 지수 발표 있을 때 옵션 양매수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내가 확실히 알면 콜 옵션 매수나 풋 옵션 매수가 좋습니다. 한쪽만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양쪽에 다 걸쳐 놓는 겁니다. 보험을 드는 겁니다. 오늘 밤 새벽 4시에 한번 주무시지 않으신 분들은 혹시 매매를 안 하더라도 1분봉 S&P나 나스닥 켜놓고 한번 유심히 살펴보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원유 시장 한번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자, 차트가 원유 2월물 선물 일봉입니다. 지금 계속 며칠 1, 2, 3, 4, 5, 6, 6일간 하락하다가 꽤 많이 하락했습니다. 약 83, 82에서 얼마까지 70, 약 10포인트가 12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단기간에 좀 많이 하락했어요. 그런데 어제하고 그제 빨간 양봉이 나오면서 저점 70.31을 찍고서 지금 75, 76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만 보고 저는 이제 가급적 차트를 신뢰하자 주의입니다. 이것만 보고 앞으로 원유가 오를까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 원유 차트로 세계 원유 시장 흐름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고 뉴스는 아직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원유 선물의 흐름을 보고 세계 원유 시장을 예측해 보자. 오늘 원유 좀 자세히 할 겁니다. 2일 동안 저점에서 약 5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2일 동안 저점에서 약 5포인트 정도 상승했어요. 분명 상승의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 요인이 분명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상승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자, 누구는 이 차트를 보고서 아니다, 페이크다,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맞게끔 전략을 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틀간에 걸쳐서 뭐 상승을 한다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나름대로 이제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뭐 중국이 리오프닝 계속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유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래서 원유 수요가 난방유 같은 게 좀 수요가 많아질 수도 있고 나름대로 뉴스는 나올 겁니다. 또 뭐 감산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어서 오펙에서 그래서 원유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한번 예측해 보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서. 일단 차트만 보면 상승을 인정한 쪽으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고서 방향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상승을 인정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선물이냐 옵션이냐, 선물 매매를 할 것이냐 옵션 매매를 할 것이냐, 첫 번째 고민입니다. 두 번째, 옵션 매매 중에서도 옵션 매수를 할 것이냐 옵션 매도를 할 것이냐 고민해야 됩니다. 반드시 상승한다고 예상하면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선물 매수입니다. 선물 매수는 손익이 곧바로 나타나요. 정직해요. 또 하나 콜옵션 매수입니다. 반드시 상승한다 그러면 콜옵션 매수가 좀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상승한다고 해도 콜옵션 매수는 이길 확률이 좀 줄어들어요. 그것은 아마 제 강의에서 여러 번 언급됐을 겁니다. 옵션 매수가 그만큼 불리하다는 거.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 또. 자, 다시 한번 상승한다고 예상하면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선물 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콜옵션 매수입니다. 그런데 상승하는 척하다가 하락하면 어떠냐고요?
상승한다 배팅 했는데 나름대로 전략을 짰는데 하락할 경우에 바로 이 부분을 보완하는 대안이 풋옵션 매도입니다. 풋옵션 매도 개념, 옵션 매수 매도 개념 제 강의 들으면 예전 강의 있습니다. 들으면 다 나올 겁니다.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어서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예전 강의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또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균을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예전 강의에 옵션 매도에 대한, 옵션 매수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풋옵션 매도로 전략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으면 먼저 월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몇 월물 옵션으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 옵션은 월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1월물, 2월물, 3월물 다 자기 생명이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주식하고는 달라요. 주식은 상장 폐지되지 않으면 계속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선물과 옵션은 다 월물이 있어요. 그 날짜에 도달하면 끝나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물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일단 2월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2월물 옵션의 세부사항, 원유 옵션의 세부사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기일은 1월 17일, 잔존일 34일 남았습니다. 원유 2월물 옵션의 기초자산은 2월물 선물입니다. 2월물 선물 움직임을 보고서 2월물 옵션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자, 월물을 2월물로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행사 가격 선택입니다. 행사 가격. 가격을 상승을 인정하고 싶은데, 자, 상승을 인정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방향을 잡을 때 혹시나 하락해도 이 지점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가격. 이게 제 매매 방법에 맞춰서 제 나름대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75달러인데 저점 70달러까지는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공격적인 투자자예요. 또 좀 더 양보해서 누군가는 65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좀 더 양보해서 60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 근데 불안해. 혹시 더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양보해서 55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더 양보해서 50달러까지는 절대 하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예상하는 투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행사 가격을 선택합니다. 이 행사 가격이라는 용어도 제 예전 강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자, 2월물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대략 75달러입니다. 75달러인데 과연 지금 나는 이게 상승을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하락했을 경우에 어디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냐.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가격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HTS 화면을 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가격이 없어요, 아래는. 그러니까 제가 화면을 가격을 더 아래쪽 낮춰보겠습니다. 자, 낮추기 전에 먼저 행사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행사 가격별로 현재 거래되는 옵션 가격을 분석해야 됩니다. 자, 2월물 원유 풋옵션 가격 70은 얼마일까? 65는 얼마일까? 60은 얼마일까? 55는 얼마일까? 50은 얼마일까?
옵션 가격. 요 옵션 가격을 옵션 프리미엄.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옵션 프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프리미엄이라는 걸 줄여가지고 옵션 하신 분들, 선물하신 분들은 그냥 옵션 프리 이렇게 얘기하면 옵션 가격입니다. 그냥 현재 옵션 가격. 옵션 행사 가격을 선택했으면 그 행사 가격에 따른 옵션 가격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분석해 보니까 자, 원유 위험물 풋옵션 행사가 70 가격이 제가 오늘 아침에 조사한 겁니다. 약 2.20, 즉 달러로 2,200달러입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 가격이 75인데 70달러까지는 절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전 저점 31.3일은 70.3일은 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만기 때 70달러까지만 하락하지 않으면 얼마 버느냐? 2,200달러 버는 겁니다. 엄청난 수익입니다. 또 하나 65달러 5포인트 아래입니다. 그때 가격이 얼마냐? 990달러.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러면 60달러 가격은 얼마냐? 430달러. 55달러 행사 가격 55달러 가격은 얼마냐? 190달러. 행사 가격 50달러 가격은 90달러. 자, 아래로 내려올수록 현재 가격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옵션 가격은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75달러인데 70달러 될 확률이 크겠습니까? 50달러 될 확률이 크겠습니까? 70달러 하락한다 그러면 70달러 될 확률이 더 크겠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위험한 대신에 가격은 더 높습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옵션 가격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50달러입니다. 행사 가격 풋옵션 50달러,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 만기일에 현재 75달러인데 남은 34일 동안 50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을 베팅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가격은 어떻게 90달러가 형성되느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50달러까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있을 겁니다. 그분이 바로 풋옵션 매수자입니다. 매수자가 50달러 배팅하는 거예요. 옵션 매도자에게 90달러 주면서 야, 너 50달러 내려간다고 확신해. 만약에 50달러 이상으로 내려가면 돈 많이 준비해 라고 50달러에 배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풋옵션 매도자는 그 풋옵션 매수자에게서 90달러를 받아요. 서로 이렇게 가격이 절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옵션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즉 옵션 가격은 한마디로 말하면 더 쉬운 설명이면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옵션 매수자가 90달러 버린다 셈 치고 그냥 90달러에 배팅하는 거예요. 이게 옵션 가격입니다. 자, 행사 가격 선택했죠. 행사 가격별로 옵션 가격, 옵션 프리미엄 확인했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증거금입니다. 증거금은 무엇이냐? 증권사가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고객에게서 잡아둔 담보금입니다. 자, 왜 이게 필요하느냐? 자, 옵션 매수할 때는 증거금이란 용어가 없어요. 내가 90달러짜리 옵션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90달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옵션 매도는 자, 이론상 이득은 한정돼 있다 했습니다. 대신에 손실은 무한정입니다. 그 손실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혹시라도 반대로 하락하면 증권사가 손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내가 담보금을 잡아두면 혹시 급락하더라도 증권사 쪽에서는 손실을 안 보겠다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시스템에서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라고 해서 잡아두는 담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증권사가 손실 보지 않기 위해서. 이게 증거금입니다.
옵션 매도는 증거금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증거금을 한번 얼마인지 조사해야 됩니다. 행사가 70의 증거금은 4,829달러, 즉 오늘 아침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행사가 65의 증거금은 3,674달러, 행사가 60의 증거금은 2,549달러, 행사가 55의 증거금은 1,654달러, 행사가 50의 증거금은 1,023달러. 자, 현재 75달러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 이걸 등 가격이라 그럽니다. 등 가격에서 더 멀리 떨어질수록 증거금은 낮아지죠. 가격도 낮아졌죠. 그 이유가 뭡니까? 더 안전하거든. 현재 75달러인데 50달러까지 떨어질 확률이 더 희박해요. 70달러 떨어질 확률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더 아래로 내려올수록 증거금과 가격은 더 싸집니다. 이제 행사 가격 선택했고요. 옵션 가격 알아봤고요. 증거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비교해야 되느냐?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수익률. 행사가별로 진입했는데 수익률이 어떤 게 좋은지. 자,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면 예전에 저 옵션 매도에 관련된 자료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균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쪽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하시고요. 오늘 설명한 행사 가격, 또 가장 기본적인 옵션 매수, 옵션 매도 개념, 또 증거금 개념, 프리미엄 개념, 그런 거 다 예전 강의에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공부하십시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익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월물 원유 풋옵션 행사가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45.50%입니다. 45%. 가격이 2,200달러라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금은 4,829달러입니다.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자, 성공이란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75달러인데 만기일에 70달러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45% 수익입니다. 엄청난 수익입니다. 내 투자금에 비해서 45% 수익이에요. 그런데 자, 65 좀 더 양보해서 10포인트, 지금 현재가에서 10포인트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 수익률은 26%, 약 27% 됩니다. 더 양보해서 행사가 60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가에서 15포인트 아래쪽. 수익률은 17% 정도 됩니다. 더 양보해서 행사가 50으로 내려왔어요. 현재 가격에서 20포인트 아래입니다. 수익률은 11% 정도 됩니다. 더 양보해서 행사가 50으로 내려왔어요. 수익률은 8.8% 정도 됩니다. 50. 현 시점에서 25포인트 아래입니다. 현재 75달러인데 25포인트 아래인 행사가 풋옵션 50 선택했을 때 8.8% 정도 됩니다. 자, 유심히 보십시오. 등 가격에서 아래로 올수록 옵션 가격도 줄어들죠. 증거금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수익률도 줄어듭니다.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은 판단하셔야 돼.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냐, 보수적인 투자자냐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집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행사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공격적인 투자자는 현재 가격에서 가까운 행사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나 한번 70 도전해 볼 거야. 돈 많이 있어. 절대 70 안 내려올 거야. 라고 하면 선택하면 됩니다. 성공한다 그러면
수익률은 엄청납니다. 무려 46%입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등가격에서 먼 행사가, 즉 50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투자금에 비해서 8% 정도에 만족할래? 라고 하는 투자자들은 현재 등가격에서 멀리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사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오늘 원유 옵션 가지고 마지막 복수 한번 하겠습니다. 2월물 원유 옵션 가지고 자, 2월물 옵션 가지고 선물을 보고서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1차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나는 상승으로 잡았다라고 생각했으면 상승에 맞게끔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 매수할 수 있고 아니면 콜옵션 매수할 수 있고 또 하나 혹시나 모를 하락에 대비해서 풋옵션 매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풋옵션 매도할 때 먼저 뭐 한다? 월물을 선택하고 월물을 선택했으면 행사 가격을 선택하고 행사 가격 선택했으면 가격을 비교하고 가격을 비교했으면 증거금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행사가별로 수익률을 비교해 봅니다. 그럼으로써 최종적으로 나는 이 정도는 만족하겠다라는 행사가를 선택해서 풋옵션 매도 진입하면 됩니다. 오늘 원유 옵션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싹 반복했습니다. 한번 유심히 이 방송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예전 방송과 비교해 가면서 실전입니다. 실전. 이론도 있지만은 실전이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 다시 한번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로 찍어서 들어오시면 제가 예전 제 강의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또 질문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균 치면 소통할 수 있는 방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모르는 것은 질문하십시오. 공부하시면 평생 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옵션 매도는 눈 보이고 손가락 까딱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고. 손주들 용돈 풍족히 줘가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투자 수단입니다. 기회는 여러분들 찾는 자에게 있습니다. 자,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한두 개 좀 더 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시장의 화두는 천연가스입니다. 하루에 10% 움직이는 것은 예사입니다. 자, 천연가스 애칭이 있다 그랬죠. 제 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 알 겁니다. 천연가스 애칭이 야생마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급락했다가 또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 보십시오.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좀 보합에 있었죠? 그러다 급등, 급락, 또 급등. 이렇게 선물 차트가 어려워요. 선물하신 분들 참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옵션 매도는 답이 있어요. 지금 하루, 이틀, 3일, 이날 비록 봉은 음봉입니다만은 엄청 갭 상승했습니다. 10% 이상, 13% 정도 상승했어요. 시가에서. 그런데 이제 그날은 이제 음봉을 끝났고 다시 어제입니다. 어제 또 엄청 상승했습니다. 이 봉을 다 채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차트입니다. 오늘 아침 좀 음봉을 일었습니다. 아마 지금 많이 하락했을 겁니다. 여기서 저 옵션 매도자, 옵션 매수자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자, 차트만 보고 한번 거꾸로 한번 세계 시황 한번 볼까요?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뉴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 겨울이니까? 자, 우리나라 춥죠? 지금 엄청 오늘 춥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은 북반구입니다. 지금 미국 LA도 동부도 지금 엄청 춥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고서 아, 겨울 날씨 때문에 그럴까? 그럼 이 추세가 계속 갈까?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또 전쟁가스 막았나? 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게 계속 갈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라고 판단했을 때 옵션 매수냐. 한 방향을 안다 그러면 선물 매수입니다. 근데 모르겠어.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오늘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나는 상승을 생각했었는데 최소 요 122평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늘 또 242평선에 부딪혀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모르겠어, 갈 길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답이 뭐겠습니까? 저 먼 외과. 지금 여기에 요 화면에는 9.5달러가 최고입니다만은 행사가 30까지 있어요. 30까지. 행사가 30이면 지금 가격이 몇 배입니까? 7달러 잡아도 7, 4, 28. 4배입니다. 4배. 과연 천연가스가 한두 달 만에 30달러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번 냉정히 고민해 보십시오. 30달러도 옵션 가격이 존재합니다. 30달러도.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조심할 게 있습니다. 30달러는 절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절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자금을 모두 다 30달러 안 된다고 투입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소량만, 적당히만 수익을 취하려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절대 30달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며칠 또 8달러까지 급등해서 올라왔어요. 8.5달러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당장 그 다음날 증거금, 마진콜에 걸립니다. 돈을 더 넣지 않으면 강제 청산이에요. 그래서 절대 아무리 좋은 행사가라도 무리하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먹고 튀어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옵션 매도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너무나 옵션 가격이 좋아. 그래서 내 자금을 모두 다 투자했을 때 그때 잘못하면 한강 가는 겁니다. 그냥 곧바로 파산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들으신 분들 혼자 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혼자 하시다가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 수익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시장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하나만 봐도 아마 웬만한 수익률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마십사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마 오늘 이제 원유하고 천연가스 S&P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